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소문 1인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인데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승부 바둑 영화인데요. 조훈현, 이창호, 이 대한민국 바둑계의 전설적인 사제지간의 이야기죠.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만큼 본 리뷰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언급해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 제목이 승부인데 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뒤에 나오는 영화 평가까지만 딱 듣고 나머지는 스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은 올해 3월 26일 날, 원래는 2023년 경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유아인 씨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극장 개봉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작품인데 우여곡절 끝에 극장 개봉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졌죠. 영화 승부가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6일 날 개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연출은 김영주 감독님, 1980년생으로 아주 젊은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영화 군도의 조 감독이셨고, 이성민 배우가 주연하셨던 보안관을 연출하셨던 감독입니다. 보안관에 이어서 실제적인 연출은 이제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길이는 115분. 이제 3월 26일 날 개봉을 하고 5월 8일 날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기 때문에 43일 차에 공개가 된 건데, 이 개봉하고 나서 OTT에 공개되는 그 기간까지 이제 홀드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짧아도 보통은 3-4달은 가져가는데 개봉 두 달이 뭔가요? 43일 차 만에 OTT로 공개가 되면서 이례적으로 짧은 홀드백을 가져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행 성적은 213만 명으로 얼핏 들으면 213만? 좀 적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손익분기점 자체가 18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한국 영화가 손익분기점까지 가는 영화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흥행 추이를 봤더니 3월 26일 날 개봉했고 4월 5일 열흘도 안 돼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순항을 했었는데, 4월 21일 200만 관객까지 가는 것도 좋았지만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13만 명만 더해졌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시기쯤에 이제 OTT로 곧 올라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면서 흥행이 갑자기 꺾인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마 이 작품이 우리 극장계가 굉장히 성수기에 있었던 그 코로나 전에, 그리고 유아인 배우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최소 500만 이상의 관객은 충분히 들었을 것 같은 영화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평점은 8.65점, 남녀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인물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병헌 배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병헌 배우가 조훈현,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기사셨죠.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바둑의 세계 최강이지만 1970년대, 80년대 때만 해도 일본과 중국이 중심이고 한국은 변방이었는데 그 변방에서 갑자기 세계 최고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조훈현 구단이었죠. 말 그대로 국민 영웅, 승부욕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시에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연기를, 역시 이병헌이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훌륭한 연기를 펼치셨고요. 자, 유아인 배우가 이창호 구단 역을 연기했고요. 조훈현의 제자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조훈현 구단이 약간 불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 이창호 구단은 약간 얼음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이창호 구단은 별명이 돌부처였죠. 돌부처. 표정도 없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설적이고 천재적인 바둑 기사들이지만 조훈현 구단은 조금 인간적인 느낌, 인간미가 나는데 이창호 구단은 로봇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분이셨습니다. 널리 알려진 얘기가 이창호 구단이 바둑에서는 엄청난 천재였는데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신발 끈 묶는 거, 그 영화에서도 여러 번 표현이 되는데 이창호 구단이 신발 끈을 묶는 걸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을 때 그 군화는 특히 신발끈 묶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특별하게 이창호 구단을 위해서 신발끈이 없고 찍찍이로 신고 벗을 수 있는 그 군화를 특별하게 제작해 주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범한 사람이었던 이창호 구단의 역할을 유한 씨가 연기를 잘했고요.
조연들 소개해 볼까요? 고창석 배우가 이제 천승필, 바둑기사이자 바둑기자인 천승필 역으로 나오고요. 현봉식 배우가 이용각, 바둑기사이면서 이창호 구단의 나이 많은 조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창석 배우와 현봉식 배우가 이 극 중에 뭐랄까 잔잔하게 깔리는 그 유머들,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유머를 넣어준 역할 있잖아요. 하는데 두 분 다 당연히 연기는 훌륭하게 하셨고요. 자, 문정희 배우 조훈현, 구단의 아내였던 정미화 님의 역할을 했었고요. 차분한 모습으로 극의 분위기를 잘 잡아가면서 두 주연 사이의 긴장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동시에 완화시키는 인물, 영화의 거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강훈 배우, 이제 아역 배우죠. 이창호 구단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데 귀여우면서도 건방진 천재 소년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출연 조우진 배우가 남기철 기사님을 연기했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데도 굉장히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참 조우진 배우는 어떤 역할을 주든지 어떤 작품에 나오든지 본인의 연기를 훌륭하게 펼치는 참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화 평가. 일단 재미있느냐? 재미있다. 확실히 재미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 때와 또 이 넷플릭스의 작은 화면으로 볼 때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영화 승부는 아무래도 드라마이다 보니까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바둑을 몰라도 재미있느냐? 재미있습니다. 흑돌이 있고 백돌이 있고 땅 따먹기 싸움을 한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영화를 보는 시간이 지루한가 안 지루한가, 이게 중요한데 이 영화는 약 2시간 가까운 러닝 타임인데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역사적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도 이 뻔한 스토리지만 연출을 굉장히 잘해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영화, 역사적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로 크게 성공한 영화 뭐가 있었죠? 서울의 봄. 저는 서울의 봄까지는 아니어도 확실히 잘 만든 영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A, 아주 잘 만들고 재미있는 영화를 뜻하는 A랭크를 주고 싶습니다. 자, 스토리는 1980년대 세계 바둑계를 평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 영웅으로 등극한 조훈현 구단이 신동이라고 불리는 어린 이창호를 만납니다. 이창호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면서 굉장히 어린 이창호를 이제 제자로 삼죠. 그냥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라고 하는데 집에서 숙식까지 같이 해주면서 가르치는 제자를 내 제자라고 하거든요. 조훈현이 이창호를 그렇게 내 제자로 삼습니다. 그때 아마 이창호 나이가 10살도 안 됐어 시절인데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고 배우던 두 사람이 이제 몇 년 후에 사제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 사제 대결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훈현 구단이 실제로 53년생, 이창호 구단은 75년생입니다. 이창호가 10살이 되던 해, 약 한 80년대 중반이겠죠? 그때 내 제자가 되고 몇 년 안 돼서 이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1990년 2월 이창호 구단이, 당시에는 구단이 아니었죠. 뭐 3단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창호 구단이 10대 초반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프로 기사가 돼서 내놓으라는 기사들을 다 물리치고 결승까지 가게 됩니다. 그 결승에서 이제 스승인 조훈현 구단을 만나게 되죠. 결승 시작하기 전만 해도 조훈현 구단은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알파고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이세돌 구단처럼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영화에도 나옵니다. 10년은 이르지 아직, 이렇게 농담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 1990년 2월에 가졌던 결승에서 15살인 이창호가 스승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파란이었죠. 근데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한번 꺾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부터 결승에서 스승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연전연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두 사람 간의 미묘한 심경의 변화, 조훈현과 이창호가 겪는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조훈현의 몸부림, 이런 것들을 표현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지는 게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둑을 두는 기풍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조훈현 구단은 전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싸움을 잘했대요.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이세돌 구단 같은 스타일, 굉장히 화려하면서 여기저기 싸움이 벌어지면 절대 피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조훈현 구단은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창호 구단은 어린 시절에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오지만은 점점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스타일로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조금 이상하죠. 공격적으로 하라고 지도를 봤는데 점차 자신은 그 기풍이 그렇게 바뀐 거죠. 영화에서 보면 바둑의 기풍처럼 사람도 변해갑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도 많고 까불기도 하고 막 으쓱대면서 오만한 천재소년이었다면 점점 커가면서는 돌부처처럼 말도 없고 진중하면서 차분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렸죠.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은 처음엔 조은영 구단이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인정하지 않다가 점차 그의 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은영 구단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더 성숙하게.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조훈현 구단 같은 경우는 약간 임요한 같은 스타일이었겠죠. 드랍십으로 여기저기 전투도 벌이면서 기가 막힌 전략을 써서 승리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재미가 있으니까, 보는 재미가. 근데 이창호 구단은 누구라고 할까요? 예전에 김정민, 지금은 해설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김정민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여가는 스타일, 지지 않기 위해서 단단하게 탱크 한 10대로 CG 탱크들 맵 중앙에서부터 1분에 1cm씩 풀었다가 다시 받고, 풀었다가 한 2cm 가고 다시 받고, 그렇게 단단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스타일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그런 단단한 바둑, 실리가 있는 바둑을 두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굉장히 더 극을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장점 첫 번째, 연기력이 훌륭하다. 이것은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한국에서 가장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배우 이병헌, 여기에서도 역시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유아인, 사실 저는 유아인의 실제 캐릭터랑 이창호 구단의 그 돌부처 캐릭터랑 완전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이창호 구단의 비범한 모습을 굉장히 연기를 잘했습니다. 물론 잠깐 갑자기 유아인 같은 모습이 튀어나오고 이러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훌륭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출이 훌륭하다. 바둑이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적인 스포츠인데 그 정적인 바둑 대국을 시각적 기법과 사운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둑 외에도 그 바둑이 이뤄지는 과정, 주변에 둘러싼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을 해서 저는 연출이 훌륭했다. 연기가 훌륭했고 연출이 훌륭했다. 그럼 뭐다? 좋은 영화. 자, 세 번째, 당시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 80년대, 90년대 때를 살았던 분들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투박하지만 정겨운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분장이라든가 복장 혹은 세트, 이런 거에서 그 당시의 느낌을 이질적이지 않게, 과장되지도 않게 잘 살렸다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은 단순한 스토리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건 실화에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화 자체가 너무나 뻔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을 계기로 몰락을 한다. 그러다가 다시 노력해서 재기한다. 실화 기반이긴 하지만 뻔하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극중 흐름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1년여 지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얼렁뚱땅 처리돼 버려요. 그냥 말로만 예선에서부터 올라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얼렁뚱땅 처리되는데 뭔가 이 재기를 위한 부분이 조금 더 치열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졌다면 어땠을까? 사실은 이 조은영 구단이 실제로 술은 잘 못하셨다고 하는데 담배는 엄청나게 피우는 애연가였거든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로즈라고 쓰여있는 그 빨간색 값으로 되어 있는 장미 담배를 3갑씩 딱 놓고 그걸 연달아서 줄담배라고 하죠. 하나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그렇게 많이 피시던 분이었는데 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도 딱 끊고 등산도 하면서 이제 자기를 완전히 바꾼 거죠. 여러분 그 금연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재기의 과정이 조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AI에 관심이 좀 있는데 우리 사는 이 실제 세상에서 AI에 의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분야를 뽑자면 저는 대표적으로 바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인간도 AI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공인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가 바둑의 최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 우리 인간들만의 이야기여서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재미있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더 추억으로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훌륭한 연출과 연기가 함께하는 영화 승부,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